7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저희가 중간고사에 대한 설명과 문제를 좀 한번 출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좀 했었고요. 여러분들 바쁜 일상 중에도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된 거죠. 지금 저희가 7주차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얼굴을 뵙지는 못해서 서운한 마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프로포잘 실무 분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토론하고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아니면 실제 사례를 보고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하고 싶었다는 욕심이 좀 있고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벌써 7주가 흘렀고요. 선생님들 중간고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벌써 공부를 힘드시겠지만 벌써 7주를 공부를 해왔다라는 것, 시작이 반이라고는 합니다만 정말 반을 왔고요. 이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2학기도 다 맞춰서 여러분들이 소정의 목적을 이루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코로나가 좀 극성이어서 많은 건강에 어려운 어떤 수업 진행 어려운 과정들은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또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하면서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장 프로포잘 작성에 있어서의 3단계 프로포잘의 목적과 목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라는 게 어떤 차이를 잇는지, 또 목표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산출 목표, 성과 목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요. 세 번째로 목표 설정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마트라고도 하고 영어의 이니셜들을 따서 스마트, S, M, A, R, T 이렇게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첫 번째 목표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어의 어떤 specification, 그래서 S를 쓰고요. 목표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성과 목표를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도록 measurable 해서 M, 그 다음에 A 하고 achieve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영어의 이니셜들을 따서 보통 스마트 책임성의 목표 설정의 기준들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서도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거입니다.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다. 즉 현실성 있는 어떤 목적과 목표, 실천 가능한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을 할 때는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프로포저를 작성하는 과정들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이제 사정에 관한 부분, 문제에 대한 정의의 과정들이었죠. 문제 확인과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이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단계가 대상자에 대한 선정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건데요. 한번 이런 과정들을 한번 논리적인 전개에서 보면 프로그램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들의 목표들은 무언가를 아니면 어떠한 본인들이 기관이 관심이 있는 또는 사례관리자나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필요한 소요 재원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들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목적이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꿈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즉 개인들도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변화, 그런 어떤 결과물로서 목적이나 목표가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사회 문제를 좀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정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도 개인에 대한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문제 분석, 사정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문제 확인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2단계에서 공부했던 대상자 선정 과정. 네. 어떤 분들을 사회 문제가 있고 그 사회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는 과연 누구신가 하는 부분들,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가에 대한 어떤 선정,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참여 대상자를 선정을 한 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사회 구성, 국가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 과정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을 하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겠죠. 하지만 제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실천 과정에서 해당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 클라이언트나 또는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 아니면 그 계층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문제를 함유하고 포함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에서의 목적들이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세 번째 단계로 제안서 작성의 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그렇다 그러면 과연 대체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고 또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목표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과 목표의 차이. 한국말로도 저도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목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목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간혹 할 때도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기도 하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는 좀 더 상위의 목표가 목적이다라고 하고 purpose, 영어에서 purpos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표, 구체적인 영어에서 goa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좀 더 하위에 좀 더 실질적이고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목표를 목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프로포잘 양식 제안서 실무 분석에 있어서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세부 목표까지도 구분해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들을 가지고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계획을 가지고 작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확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프로포스, 그 다음에 골,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하위 목표,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하위 목표의 어떤 유계적인 어떤 이런 관계들을 좀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목적과 목표의 어떤 개념보다는 이 둘의 좀 차이를 좀 나눠보자라고 하면요. 첫 번째, 목적은 목표에 비해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목적은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는 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관찰 가능한 또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좀 기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찰 가능한 형태의 목표와 달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모호한 개념 아니면 그런 그 선언적인 어떤 의미의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기관에 있어서도 첫 번째 기관의 비전이 있죠. 그 다음에 설립 목적이 있고 기관의 설립 목적,
그 다음에 기관의 어떤 설립 목표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가장 위에는 상위적인 또 선언적인 의미인 거 있죠. 그래서 보통 비전을 정할 때 뭐 이렇게 단순히 뭐 나는 너를 우리는 함께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이란 단어, 그 다음에 행복이란 단어, 아니면 뭐 안녕이란 단어, 뭐 이런 단어에 어떤 주는 포괄적인 의미로 비전이나 목적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비전이나 목적이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하위적인 어떤 개념이 바로 목표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다. 또는 관찰 가능하거나 측정 가능한 형태로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의 사명이나 비전과 관련이 깊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실현하는 정책과 관련이 좀 크다라는 어떤 차이점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기관이든 간에 나름의 설립 이념을 가지고 있고 또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관의 이념에 일치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 기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프로그램의 목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차이점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적은 좀 장기적인, 목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어떤 방향에서 서술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점을, 다른 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서술되는 그런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은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보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의 의미를 좀 가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 작성을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또 그 단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좀 보여주는 것, 입증하는 것이 좀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없어지는 이상적인 상태가 목적이다라고 설명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러한 이상적인 상태, 즉 이러한 목적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이 바로 목표다라고 이렇게 그런 차이점들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과 목표는 이러한 차이점과 상관없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사회 문제 분석과 또 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또 그러한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실행의 방향성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 또 추후에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차이점과는 다른 어떤 공통적인 어떤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위계적인 어떤 자리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위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요, 목적 위에 기관의 이념이나 비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비전이나 이념에 맞추어서 목적을 서술을 하고요. 이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이 바로 목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목표들, 하위 목표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목표 하나, 정책적인 방향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구성을 하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목표들 또는 하위 목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 뭐 2개, 3개, 4개도 될 수 있고 기관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목표들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목표 또는 하위 목표들이 목표 밑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내용이 되겠죠. 바로 이 활동 내용들이 모여서 세부 목표들을 이루고 이 세부 목표들이 모여서 목표를 이루고 또 이 목표들이 이루어서 목적을 이루는 어떤 이렇게 위계되어 있는
계단처럼 좀 더 계층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목표들이다라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바로 목표의 위계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연관되어서 위와 아래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연계성이 있다라고 해서 위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의 위계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계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상위에 있는 것들과 하위에 있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정상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피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하위 영역은 상위 영역에 대한 내용 타당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아까 보셨던 위계화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제 활동 내용 1, 2, 3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세부 목표 하나가 1이 달성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목표의 위계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세부 목표가 지적 장애인의 대인관계 능력 증진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도 고작 가족 캠프 1박 2일에 그친다라 그러면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겠냐 하는 거죠. 지적 장애인의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을 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들로서 대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대인 능력 향상 실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활동 내용들로 좀 기록을 할 수 있어야만 상위 목표의 연관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부 목표에 대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어야만 그 위에 구체적인 상위 목표에 대해서도 연계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목표의 위계화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의 두 번째 목표의 종류인데요. 자, 목표의 종류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목차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구분하여서 소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 양식, 제안서 양식에도 산출 목표를 주로 하는 제안서 양식을 따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또 성과 목표,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제안서 양식으로 구별을 해서 제안서를 접수를 하고 있는 경우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에 대한 종류를 구별을 할 때도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좀 구분해서 어떤 프로포잘들, 제안서들을 작성하는 어떤 능력들을 좀 향상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목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돼야 되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과업을 실행한 결과로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이 추후에 클라이언트와 사회 문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또 구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그 실제로 얻어내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과업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과업들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또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모여서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변화의 어떤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산출로 나올 것이냐 성과로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죠. 산출은 보통 영어로 outcom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을 투자해서 몇이 나오냐 하는 거죠. 성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이용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들이라고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실제로 자존감이 얼마나 향상됐느냐 하는 것들로 구별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성과와 어떤 수량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목표를 좀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목표의 종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과 또 그 직접적인 산출 내용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이후에 뒤따라오는 변화와 그 성과에 대한 것, 바로 두 가지 목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과 직접적인 산출 내용이 바로 산출 목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프로그램 성과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이후에 따라오는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의 변화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과 목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과정 목표, 또 기관의 목표, 또 활동의 목표,
서비스의 목표, 영향의 목표, 또 절대적 목표, 뭐 상대적 목표, 하위 목표, 상위 목표, 뭐 다양한 목표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프로포자 제안서의 경우에는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의 약 한 두 가지 정도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이 무엇이 나오실 거느냐, 실천을 했을 때, 제안서로 실천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의 결과물 또는 산출물들이 뭐가 나올 거냐,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포커스를, 중심적인 주안점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가 산출 목표입니다. 그래서 산출은 영어로 이제 아웃풋 또는 성과, 아웃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아웃풋 무엇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인력, 예산, 시간, 뭐 자원 등 다양한 요소들이 투입이 되고요. 또 그 결과로 뭐 상담 시간, 또 이용자 수, 뭐 차량 운행 거리 등 일정한 어떤 산출 결과물, 기록물들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산출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느냐, 어떤 그 결과를 통해서 나와서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게 바로 산출 목표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는 프로그램의 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도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어떤 평가를 나갔을 때 산출된 어떤 그 기록물들을 간이 검토를 하죠.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그 행정감사가 되었든 뭐 기관평가가 되었든 그 기관평가에 필요한 사료들을 미리 기록물들을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그러한 그 프로그램 실천 과정을 통해서 과정에 있어서의 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결과들, 산출물들이 무엇이 나와 있느냐를 보고 그 기관의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보여질 수 있는 부분, 구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산출 목표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프로그램의 실적이다, 몇 번을 상담을 했고 몇 명의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했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기관의 어떤 기록물들이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 그래서 즉 프로그램의 실적이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때 산출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이러한 심리와 정서적인 부분들을 통한 어떤 신체 행동의 부분, 신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물 또는 실적으로만 나타나서는 안 되고요. 한편으로 볼 때 산출 목표는 이 구체적인 어떤 성과 목표를 얻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필요한 과정이나 그런 단계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출 목표에서는 투입에 대해서 얼마나 산출이 되었느냐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러한 투입과 산출이 모여서 결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죠. 산출은 프로그램의 종료와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결과를 알아볼 수 있죠. 그렇지만 성과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성과는 사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후에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팔로우업을 통해서 사후 관리나 사후 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미친 클라이언트에게 미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산출과 성과는 그런 의미에서 목표의 종류로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출 목표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아동의 자기 표현 증진을 통한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그래서 일명 크레센도 하모니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명을 정했는데요. 사업명이나 문제의식 또는 문제의 필요성에서 아동의 또래 관계와 자아 존중감 향상이 바로 사업의 목적임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목표를 정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산출 목표에 가장 잘 표현된 예로 들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목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중에 또는 운영을 마치고 나서 얻게 되는 실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처럼 이러한
또르 관계를 증진하고 또 이러한 자아 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산출 목표다라고 바로 제목에서부터 보여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으로도 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1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표 2-6 산출 목표의 작성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세부 사업명의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산출 목표, 뮤지컬 배우기가로 세부 사업을 정했고요. 산출 목표 몇 번 할 거냐? 뮤지컬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총 48건. 그 다음에 창의력, 순발력 키우기 교육 실시 13명이 48건. 그 다음에 댄스 교육, 그 다음에 뮤지컬 심화 교육 48건.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결과물들에 대한 어떤 표현들, 산출 목표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클라이언트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했고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방법에 있어서도 점검 방법에 있어서도 출석부를 확인한다거나 또 과정 기록지를 작성을 해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목표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이 바로 산출 목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 목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얻게 되는 실적이고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몇 건, 몇 건, 몇 건, 몇 건 이렇게 구체적인 수량으로 표현이 돼서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산출 목표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좀 들자면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에서 시행한 2019년 삼성복지재단의 나눔과 꿈 배분 사업을 좀 보면요. 산출 목표에서 산출되는 양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앞전에 보여드린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에서는 몇 건, 몇 건, 몇 건, 몇 명이 몇 건을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목표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출 목표에 대해서 앱이 개발되어 있는지 또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 예를 보면 세부 사업명의 스마트 자동화 건강관리 혁신 시스템 확장하는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확장됐는지는 어떤 그 앱을 만들었고 그 앱에 몇 명이 사용되고 접속을 몇 명이 하는지 또 스마트 팔찌나 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런 산출 목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방법이나 현황 조사에서 산출된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수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산출 목표를 좀 정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3교시에는 성과 목표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